물질의 특성 단언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이고요. 순수한 물질.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 됩니다. 한 종류의 물질로. 근데 이 물질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고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을 좀 써보시면 구리는 CU 구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되어 있고, 금은 AU 화학식이죠 이거. 네, 원소기호죠 원소기호. 수은 수은만으로 되어 있고, HG가 수은입니다. 산소는 O2로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도 산소만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순물질이 있고, 근데 물은 봐봐요. H2O야. 이거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긴 한데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소는 두 종류인데 물질은 하나인 거야. 물질은 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있으면 순물질이 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얘만 있으면 순물질, 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이렇게. 에탄올은 보통 CH5OH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물질만 모여 있잖아. 요런 물질만. 이게 물인데 물. 그러면 순물질이 됩니다. 순물질. 순물질은 물질의 고유의 성질을 나타낸다. 혼합물은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물하고 염화나트륨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혼합물. 근데 혼합물이 될 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근데 이 모형을 잘 보시면 균일 혼합물은 요 파란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가 그래도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좀 균일하지 않지. 예. 보통 균일하게 섞여 있는 애들은 투명해. 이 입자가 되게 작아졌기 때문에 균일하게 섞여 있거든요. 설탕물 투명하고, 식초도 노란색이 나긴 해도 투명해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거 투명하고요. 공기도 잘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 합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금속을 녹인 다음에 섞은 거예요. 합금도 혼합물입니다. 어찌됐건 혼합물인데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뭐 흙탕물이나 과일 주스나 이런 애들 보면 좀 불투명해요. 그 입자가 크다라는 소리야, 사실. 그 입자가 크면은 서로 잘 안 섞이는 부분이 생겨요.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불균일 혼합물. 우유도 불균일 혼합물이고, 암석도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혼합물을 구별할 때는 균일하게 섞인 애랑 불균일한 애 이렇게 나누셔야 되고, 자, 성질,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합물이 되면 뭐 설탕물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설탕의 단맛의 성질이 변했나? 그런 거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냥 섞어 놓은 거지 어떤 물질의 변화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섞어 놓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거는 달라요. 이런 거는 달라집니다. 이것도 사실 특성이긴 해도, 아무튼 요거 혼합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등 이런 건 달라집니다. 설탕을 더 진하게 섞어. 그러면 밀도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섞으면 이제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게 달라집니다. 소금물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물보다. 그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성질. 네, 특성에는 색깔, 냄새, 맛,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있다.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성은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 이용될 수가 있고,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은 끓는 점이 10g을 가져다가 끓이잖아요. 그럼 100도씨 되면 끓습니다. 88. 근데 얘를 만약에 20g을 끓여. 그럼 몇 도씨에서 끓일 것 같아요? 100도씨. 그래도 100도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달라졌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런 게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뭐 소금 10g은 짠데 뭐 20g은 안 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게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한번 끓여 봅니다. 이게 소금물이 있어. 근데 내가 짠 거를 맛보기는 싫어. 그리고 원래 맛보는 거는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실험할 때. 맛보는 건 원래 잘 안 하고, 어떤 물이 있고 투명한 애가 있고 소금물이 있는데 누가 물이고 누가 소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끓여봐. 온도계를 넣고 끓입니다. 그럼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계속 온도가 유지가 돼요. 이게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소금물은 물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물이 계속 증발되면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소금물의 끓는 점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애가 얘가 혼합물, 일정한 해가 순물질,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뭐 간이 좀 맞기는 한데요. 그거 목적보다도 소금을 넣으면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할 수 있어서 달걀이 더 빨리 익습니다. 잘 익고, 라면 끓일 때도 스프를 먼저 넣으면 혼합물을 만드는 거야. 혼합물.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면이 금방 익어요. 근데 원래 라면 끓일 때 물에다 너무 많이 담가두면 라면이 땡땡 불기 때문에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게 좀 더 조금만 가열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열한다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퍼지지 않은 라면을 먹을 수 있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의 어는 점. 물만 냉각을 하면은 0도씨가 되면은 얼기 시작해서 다 얼 때까지는 온도가 0도씨가 유지가 돼요. 얼음이 다 될 때까지는. 근데 소금물은 이게 얼어붙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더 낮아야 돼, 더. 그리고 온도가 점점점 더 낮아져요. 왜냐면 이 남아있는 소금물이 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겨울철에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잘 안 얼어요. 똑같은 온도여도 물론 바닷물이 잘 섞이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소금물이 더 잘 안 옵니다. 소금물이. 눈에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염화칼슘이라는 애가 물하고 섞여서 물의 어는 점이 낮아져요. 어는 점이 낮다라는 말은 이게 마이너스 4도씨가 돼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빙판길이 안 되는 거죠. 또는 자동차 워셔액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만들면 겨울철에 만약에 그 워셔액을 물로만 쓰면은 물이 얼어붙을 텐데 물하고 에탄올을 섞어 놓으면은 안 얼어붙어요. 어는 점이 낮아져서 혼합물이 돼서. 고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게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애는 한 80도씨 정도면은 녹는 애고, 파라 다이클로르벤젠은 한 50도씨 좀 넘으면은 녹는 애야. 근데 이 둘을 섞어 놓으면
녹는 점이 더 낮아져요. 녹는 점이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 녹고 있는 건데 더 낮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섞으면은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그걸 뭘 이용하냐? 납하고 주석을 섞으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땜납이라고 하는 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금속 같은 거 연결할 때, 전자기판 같은 거 연결할 때 저 땜납을 이용하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 금속 기판에 요런 것들 이렇게 붙일 때 여기 뭐 이렇게 하얀 애들 있잖아요. 요런 거 땜납입니다. 땜납. 요 땜납을 이용하면은 금방 녹아요. 네, 한 300도씨만 가열해도 금방 녹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분은 똑같은데 퓨즈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퓨즈라고 하는 걸 만들면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금방 녹아요. 끊어져요. 네. 근데 끊어지면은 그 전기를 차단해서 과전류가 흐르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부분이 금방 녹습니다. 네. 그럼 전기기구가 타버리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땜납이 타는 거죠. 땜납이 타고 전기기구는 멀쩡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퓨즈는 납과 주석의 혼합물인데, 그럼 센 전류가 흐르면 녹아 끊어져서 전류를 차단해서 전기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자, 물질의 분류 옆에 칸 채우기 먼저 하고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은 혼합물이고, 자, 무엇은 끓는 점, 녹는 점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순물질은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아서 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가 혼합물이고 뭐가 순물질인지 이해하시죠? 1번부터 풀어보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푼 거는 다 맞았고, 요거는 순물질인 경우에는 이제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혼합물은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달걀 삶을 때 소금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가 있고, 유리 그 세정제 이제 워셔액을 닦으면 어는 점이 낮아져서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는 점이 0도씨면은 0도씨면 얼어붙는 거거든요. 근데 어는 점이 마이너스 5도씨면은 마이너스 4도씨가 돼도 안 어는 거예요. 그래서 얼지 않게 되는 거고, 퓨즈는 납과 주석의 혼합물입니다. 그러면은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아서, 원래 고체 상태잖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고체 상태니까 녹는 점이 낮아서 쉽게 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잠깐 볼게요. 만약에 소금물은 혼합물인데, 그러면 물과 소금의 혼합물이거든요. 근데 물과 소금은 각각은 순물질이야. 각각은 순물질. 각각은 순물질인데, 물은 수소와 산소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는 건 소금입니다. 그래서 요런 밑에 있는 것들은 원소고, 얘네 둘은 순물질이고,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 자, 이거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끓는 점을 찾으려면 가열하다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될 때, 물론 액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액체 물질을 가열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 상태가 되는데, 기체 상태가 될 때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가열은 하고 있는데 온도는 안 올라가요. 끓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끓고 있을 때는.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다가 끓는 점에 도달하면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물론 다 기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온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끓는 점입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고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씨입니다. 근데 이 에탄올을 뭐 10g을 끓이건 100g을 끓이건 똑같이 78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거 액체라고 먼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 액체면은 이게 끓는 점이 맞고, 만약에 고체잖아? 그러면 이게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이고, 그러니까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끓는 점인데, B랑 C는 끓는 점이 같은 거예요. 그럼 이 B, C는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 왜냐면 같은 온도에서 끓고 있으니까. D는 온도가 끓는 점이 낮은 거고, A는 끓는 점이 높은 거고. 여기 물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세 종류가 있고, 근데 B랑 C는 무슨 차이냐면 양의 차이가 있어요. 양의 차이. B는 빨리 끓었잖아요. 그럼 얘는 물질이 C의 양이 B보다 많은 겁니다. C가 더 늦게 끓었죠. 온도 변화가 더 늦게 나타났죠. 그럼 C가 더 많아서 늦게 끓은 거고, 저게 온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끓는 점이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물질들마다 끓는 점 차이가 나느냐, 물질들마다 입자를 이루는 그 입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힘이 세 그러면은 더 온도가 높아져야지 기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과 메탄올 중에 입자 사이의 인력이 센 거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서 기체 상태를 만들 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이 에탄올 가지고 실험하는데 하나는 5ml, 하나는 이제 10ml입니다. 에탄올이 뭐 5ml짜리 에탄올을 먼저 끓어요. 양이 적으면은 온도 변화가 더 빨리 나타나니까.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1학년 2학기 때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빨리빨리 변하거든요. 그래도 같은 물질이다. 양은 적어도. 끓는 점과 압력하고의 관계.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한 다음에 얘가 공기 중으로 막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려는 압력이 있어요. 그거랑 외부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압력이 더 높으면 안 끓어요. 근데 외부 압력과 똑같아지면 끓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외부 압력이 높아진다. 그럼 끓는 점이 높아져요. 압력밥솥이 그런 겁니다. 압력밥솥이 끓는 점을 높게 만들어줘요. 압력을 줘서. 그러면 원래는 100도씨에서 물이 끓어야 되는데 압력밥솥 안에서는 120도씨에서 끓고 있어요. 그래서 밥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압력밥솥에서는 끓는 점이 높아져서 밥이 빨리 됩니다.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에 공기가 별로 없어서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 압력이 낮아지면 얘가 더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 상태로 돼서 막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끓고는 있는데 별로 안 뜨거운 거예요. 끓어도 안 뜨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뜨거운 물이라 돼 있긴 하구나. 얘가 100도씨보다는 낮은데 펌프로 공기를 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끓어요. 막 가열해서 끓는 게 아니야.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끓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밥을 해 먹으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여야 돼요. 쌀이 안 익어요. 쌀이 설 익는다는 안 익는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압력을 낮추면은 끓을 수 있습니다. 뭐 한 80도씨 물도 끓을 수 있어요. 압력을 낮추면. 자, 요게 이제 요런 그래프 볼 때
시작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고체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체를 가열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일정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때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을 합니다. 공존을 해요. 그때가 녹는 점이야. 온도가 녹는 점이고 만약에 다 액체가 됐어요. 그러면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까지는 가열한 거고 여기서부터 냉각하는 건데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요때 어느 점일 때는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열이 방출되는 건데요. 그때는 냉각해주는 것만큼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0도씨에서 어는 것처럼 얼음이 0도씨에서 녹아요. 물로.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은 겁니다. 다 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체 상태가 되면 온도가 내려가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뭐 로르산이라고 하는 애는 44도씨, 팔미트 산이라고 하는 애는 62도씨에서 녹는 점도 되고 어는 점도 됩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얼음의 녹는 점이 0도씨고 물의 어는 점이 0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학생들이 엄청 좀 많이 틀려 하거든요. 이거 쉬운 건데 많이 틀리던데 잘 봐.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가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적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녹는 점이 0도씨고 끓는 점이 100도씨로 할게 그냥. 그러면은 마이너스 5도씨면 아직은 녹지는 않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지. 요런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도씨면 고체. 근데 만약 20도씨가 됐어요. 녹기는 했는데 끓기는 아직 전이야. 그러면 이런 거는 뭐야? 액체 상태인 거지. 맞죠? 근데 만약에 지금 120도씨야, 예를 들어서. 근데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온도에서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실온에서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이 802도씨예요. 그러면 20도씨면은 아직 고체가 녹기 전이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근데 만약에 얼음의 녹는 점이랑 물의 끓는 점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에 있는 거고 끓는 점보다도 높으면 기체로 있는 거지. 왜냐면 이미 끓었기 때문에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 상태로 있는 거지. 자, 옆에 칸 치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끓는 점이라고 한다. 끓는 점.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끓는 점 종류에 따라는 다른데 양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고요.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어는 점. 자, 물질의 상태,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면은 고체로 있어야 되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온도면 액체로 있어야 되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 있으면은 기체로 있어야 됩니다. 자, 해볼만 하죠? 7번부터 11번까지 해보시고요.
잘 풀었는데 옳지 않은 거 중에 불꽃의 세기에 관한 얘기는 안 했는데 불꽃의 세기가 강해도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가 맞고요. 근데 시간만 달라지는 거예요. 불꽃의 세기가 세면은 100도씨까지 뭐 1분 안에 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달라지는 거지 끓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예. 불꽃의 세기가 세도 변하지 않는다. 뭐 틀렸죠 근데? 3번. 아 이거 틀린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8번은 지금 A랑 B는 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물질. 근데 양이 A가 적은 거고 B가 양이 많은 거고 C는 더 끓는 점 높은 거고요. 지금 끓는 점인가? 액체니까 끓는 점이네. 다른 거는 다 맞았는데 이것도 다 맞았어요. 그냥 연습만 한번 할게요. 실온이면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야. 실온 여기. 실온 20도씨. 그러면은 A, B, C 따로 돼 있구나. 미안. 여기다 표시해야겠다. 지금 실온이면 20도씨 이렇게 되는 건데 끓는 점보다 높은 거죠? 네. 그러면 A는 끓은 거니까 이미 끓은 거니까 기체고 여기가 20도씨인데 그러면 녹기는 했는데 끓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100도씨는 안 됐으니까 액체가 돼야 되고 여기가 20도씨인데 아직 녹는 점에 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고체가 됩니다. 대조하실 수 있죠? 조금만 쉬었다가 대신 수습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틀린 것만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몇 번은 틀렸죠? 5번이요. 이번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특성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고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 맞고요. 색깔, 냄새, 맛, 어느 점, 용해도 등이 있다. 맞아요. 이제 용해도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색깔이나 냄새, 맛도 특성입니다. 그것도. 부피, 질량은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특성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10g 있고 질량이 뭐 에탄올이 10g 있다고 치자. 그러면 똑같이 10g, 10g 있다라고 해서 같은 물질이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이 질량이나 부피는 특성이 아닙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으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물질인데 물이 질량이 10g 있을 수가 있고 뭐 100g도 있을 수 있잖아. 다른 값을 가진다라고 해서 다른 물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고 특성이면은 양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면 안 돼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면 양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어렵죠. 그게. 틀린 거 뭐였죠? 14번이요. 14번에 아까 방금 요 실험한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아까는 이제 찬물을 넣어서 압력을 낮춘 거였고요. 요거는 이렇게 그 압력 빼는 게 있습니다. 감압 용기라고 해서 펌프질을 하면 되는데 아무튼 공기를 빼요. 여기 안에 공기를. 그러면 여기 기압이 낮아져서 온도가 높지 않아도 끓을 수 있어요. 70도씨 정도면 끓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다. 요거지. 왜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끓는 점도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밥을 해야 돼. 그럼 밥이 안 익어요. 물은 끓어도 뜨겁지 않은 거예요. 밥이 설익게 됩니다. 그래서 다 4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뭐 있죠? 16번. 16번에 이거를 읽으셔야 되는데 고체를 먼저 읽으셔야 돼. 고체 물질이면은 이게 고체였다가 녹아요. 그러면 고체 플러스 액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액체가 되고 나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냉각을 하는 거죠. 냉각을 할 때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느 점이 되면 액체랑 고체랑 공존하게 되고
나중에 고체만 있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질의 끓는 점이 53도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액체라고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끓는 점이 53도씨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녹는 점이나 어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녹는 점이고 여기서는 어는 점이죠. 이해하세요? 예. 요거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림만 보고 하지 마시고 끓는 점 아니다. 그 다음에 가마 구간의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 아니죠. 가마는 고체입니다. 고체. 나라 구간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나랑 라의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예.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고. 나라 구간의 온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닙니다. 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시간만 오래 걸리고 값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다 구간에서 두 가지 상태가 함께 공존한다. 다는 액체만 있는 겁니다. 액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틀린 거 뭐죠? 19번. 네, 19번에 이것도 요걸 읽으셔야 돼요. 고체라고 써 있습니다. 고체. 고체부터 출발하는 거고, 요거 고체가 액체로 되는 구간이고, 액체가 다 되고 나서 온도 올라가다가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구간이고, 여기 기체만 있는 구간이고. 그럼 나에서 일정한 그때 온도는 녹는 점이 되는 거고, 녹는 점. 예, 라에서 일정한 온도는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녹는 점, 끓는 점 되어 있는데 바뀌었네요.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은 이거는 온도가 변화되는 구간인 거고 가, 다, 마는 상태가 변화되는 구간은 나랑 라입니다. 상태가 변화되는 구간. 나 구간에서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라 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맞습니다. 라 구간의 온도는 끓는 점인데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낮아지니까 5번 고르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틀렸죠? 23번. 23번에 문장을 항상 읽고 합니다. 이것도 고체입니다. 고체. 고체를 가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도가 똑같으니까 녹는 점이 같은 부분이 지금 A와 C인데 답을 끓는 점이라 썼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녹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A와 C가 같은 물질이고 까닭을 써라. A와 C는 지금 녹는 점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죠. 실력 탄탄은 같이 할게요. 실력 탄탄은 맞긴 했는데 그냥 할게요. 자, 소금물과 물의 가열곡선입니다. 그러면 물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물이고 소금물은 혼합물이고 소금물이죠. 그 다음에 가나.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네요. 나에서도 일정한 게 물이고 여기 소금물이고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잘 틀리는 건데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뭐 둘 중에 누가 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나프탈렌 하나는 다이클로로벤젠이고 둘을 섞었을 때 혼합물을 만들었을 때 어는 점, 녹는 점이 낮아져요.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혼합물입니다. 얘가 혼합물. 고체 혼합물을 만들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그래서 순물질은 지금 A 순물질 아니고요. 1번 틀렸고 혼합 비율에 따라 상태 변화하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혼합물을 찾아야 되니까 A랑 D, G, ADG 찾아야 되고 ADG 찾아야 되고 이게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자동차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으면은 요 D 결과처럼 나로 설명해야 된다면 나로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걸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끓는 점에 관한 거고 자동차 냉각수에 어는 점이 낮아진다 나로 설명하셔야 되고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까닭은 나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탄올 혼합물이 얼지 않는 까닭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순물질이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요. 땜납을 사용하는 까닭을 다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땜납은 납과 주석의 혼합물인데 혼합물은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가 있어요. 쉽게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한 게 땜납이고요. 5번 답이고. 자, 이거 아까 실험하면서 이거는 알려준 건데 가열을 먼저 합니다. 예, 물을 넣고 끓여요. 끓인 후기 때문에 100도씨가 안 돼요. 좀 있으면 식으니까. 그래서 고무마개로 막고 플라스크를 거꾸로 세운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찬물을 부었다. 따뜻한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찬물을 붓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가. 그 수증기가 찬물 때문에 물방울로 바뀌어요. 물방울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이 안에 그 기체 상태 물질이 줄어드는 거여 가지고요.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 아래에서도 원래 끓는 점 있죠? 100도씨보다 아래에서도 끓어요. 그래서 끓는 거지. 기압이 낮아져서 끓는 겁니다. 끓는 점이 낮아짐. 그러면 플라스크 내부 수증기가 액화되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액화죠, 액화. 액체로 변하는 거 액화. 기압이 낮아졌다. 압력이 낮아졌다. 맞고요. 내부의 물이 다시 끓는다. 맞고요. 물의 끓는 점과 압력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끓고 있는 물의 온도가 100도씨보다 더 아래입니다. 100도씨 아래예요. 100도씨여서 끓는 게 아니라 기압이 낮아져서 온도가 낮아도 끓일 수가 있어진 거죠. 잠깐 쳤다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내용 합니다.